피곤해서 그냥 애들 보고 잘 지내자, 일 열심히 해보자 하면서 대충 마무리했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참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하게 됐어요. 그날도 제가 식당 일이며 펜션 일이며 정말 바빴어요. 그때는 쉴 수 있는 여유도 없었죠. 관광지에 있는 가게다 보니 휴가철이라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몰렸거든요. 특히 주말에는 사람이 정말 몰리는 편인데요. 그때도 일요일이라 점심때까지는 손님들이 진짜 많았어요. 작은 식당인데도 입소문을 타고 다들 여기저기서 많이 찾아오니까 비수기 때도 장사가 잘 되는 편이었어요. 근데 그날은 휴가철인 걸 감안하면 그나마 평소보다는 손님이 적은 편이었죠. 그리고 일요일이라서 점심시간 이후로는 관광객들이 다 돌아가니까 저녁 시간대는 한가한 편이었어요. 그날 유난히 무릎이며 손가락이며 뼈마디가 아팠고 평소보다 컨디션이 더 좋지 않았어요. 원래 일을 무리하게 해서 몸이 빨리 상하는 게 느껴지긴 했지만 그날은 유독 더 힘이 들었어요. 티를 안 내려고 했지만 사장님이 일찍부터 눈치를 챘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요새 많이 무리했지? 오랜만에 집에 가서 며칠 쉬다가 오는 건 어때? 어차피 이제 슬슬 휴가 끝물이라 전보다는 손님이 덜해서 우리끼리 해도 충분해. 애들도 보고 싶지 않아? 이렇게 한숨 돌릴 수 있을 때 얼른 다녀와 라고 하시는 거예요. 쉬다 오라고 하는 그 말이 얼마나 따뜻하던지 괜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안 그래도 애들 보고 싶었고 집은 어떻게 됐는지 걱정이었는데 잘 됐다 싶었죠. 저는 바쁜 시기에 빠져서 죄송하다고 하며 2, 3일 정도 쉬기로 했어요. 지친 몸을 이끌고 터미널에 가서 버스를 타고 한참 골아떨어지니 어느새 도착했더라고요. 그간 피로가 많이 쌓였던 건지 버스 타자마자 정신없이 잠들었어요. 집이랑 일하는 가게가 그리 멀지는 않았지만 1시간 조금 넘게 버스 타는 것도 왜 그렇게 피곤했는지 몰라요. 그래도 애들 얼굴 본다는 생각에 얼른 집으로 향했는데 집에 들어가니 안방에서 시어머니랑 남편이 낮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지 감이 안 오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애들 봐주러 잠깐 들렀다가 잠드신 건지 남편 보러 오신 건지 모르겠는데 그 와중에 둘 다 너무 고운히 잠들어서 깨울 수도 없었죠. 그때가 아마 오후 4시에서 5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집골은 말도 못할 정도였어요. 애들하고 넷이서 뭘 시켜 먹은 건지 배달 용기가 부엌에 쌓여있고 쓰레기 봉투에는 햇반이며 각종 간편식 쓰레기가 가득한 거예요. 여태 애들 밥도 제대로 안 챙겨준 건가 싶어 눈이 뒤집히는 것 같았어요. 솔직히 제가 혼자 육아하고 집안일 할 때 남편은 그놈의 사업한다며 생색이란 생색은 다 내고 주말에 애들하고 좀 놀아주고 집안일도 도와달라 해도 제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돈은 한 푼도 안 갖다 줬고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평일이든 주말이든 술 마시러 다니느라 집에도 제대로 안 들어올 정도였죠. 그래도 저는 애들이 있으니 집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남편하고 애들 따뜻한 밥이라도 먹이려고 시장 봐서 밥하고 반찬하고 나름대로 제 할도리는 다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제가 일하는데 그것도 누구 하나 의지할 수 없는 타지에 나가서 애들 얼굴도 못 보고 일하는데 시어머니랑 남편이 집은 돼지우리처럼 해놓고 낮잠을 자고 있으니 속에서 천불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대간절 왜 집에 와 있는 건지 이해도 안 됐죠. 애들도 자고 있길래 일단은 시어머니랑 남편이 일어나기만을 기다렸어요. 제가 아프고 지친 몸을 이끌며 집을 간단히 치우고 있는데 대충 30분쯤 지났을까? 남편 놈이 그제서야 일어나서 부스스한 얼굴로 저를 보더라고요. 처음에는 조금 놀라더니만 대뜸 언제 왔어? 일은 그만둔 거야? 아니면 잠깐 왔어? 자고 일어나니 배고프네. 우리 맛있는 거 사 먹으러 가자.
라며 되지도 않는 소리만 하는 거예요. 제가 일하고 처음 집에 갔던 건데 일하느라 힘들지는 않는지 다들 잘해주는지 그런 것도 안 물어보더라고요. 그런 것까지는 안 바라더라도 밥은 먹고 왔냐, 집안 치워서 미안하다, 뭐 그런 말이라도 했다면 화가 조금은 누그러졌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품하느라 입만 쩍쩍 벌리고 배만 긁고 소파에 또 틀어놓는 남편 꼴을 보니 집에 괜히 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조금은 화를 누르고 애들은 밥은 잘 챙겨 먹었어? 왜 인스턴트 쓰레기만 쌓여있는 거야? 그리고 도대체 어머님은 왜 갑자기 와 계시는 거야? 애들 돌봐주러 오신 거야? 라고 조근조근 물어봤어요. 그러니 남편이 저보고 우리 본가 에어컨 고칠 때까지 여기서 계실 거야. 당연히 우리가 모셔야지. 당신이 일하러 간 사이에 에어컨이 고장이 나서 말 못했어. 어차피 당신은 일하느라 집에 별로 없으니까 불편할 것도 없고 어머니 우리 집에 계시면 애들 봐줘서 좋잖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는 아주버님 계시잖아. 아주버님도 시댁 지처에 사시는데 장남집에 가시면 되지 왜 우리 집에 오셔. 나랑 상의도 없이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아무리 일하러 가서 집을 비웠다 해도 이렇게 중요한 일을 왜 나랑 상의도 안 하고 결정해? 라고 화냈죠. 남편은 어차피 당신은 집에 오래 없잖아. 당신 없을 동안 나 혼자 애들 보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나도 이제 슬슬 일 시작하려 하니까 어머니 도움이 많이 필요해. 그리고 형님네는 집이 좁아서 어머니가 여기 계시는 게 맞아. 당신 불편할 것도 없는데 왜 그래? 라면서 제가 이 집에 연관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너무 열받고 어이가 없어서 한마디 하려고 하는데 그때 시어머니가 나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왔냐? 너 일하면 집 오래 비운다길래 애들도 봐줄 겸 아범 챙겨줄 겸 당분간 여기서 지내기로 했다. 에어컨 고치면 나갈 거니까 조금만 참아라. 너 집에 있었으면 내가 안 왔을 텐데 어쨌든 에어컨만 고치면 나갈 거니 아범하고 싸우지 말아라 라며 적당히 넘어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남편이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자식 집에서 눈치 보실 일 없어요. 안 그래도 전부터 적적하다 하셨는데 여기 계세요. 앞으로 계속 같이 살면 돼요 라고 하면서 정신 나간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어머니 오셨는데 저녁 안 차려? 오랜만에 뵙는데 멀뚱히 서 있으면 어떡해. 어머니 입에 맞는 음식 좀 잘해봐. 오랜만에 애들도 맛있는 거 먹으면 좋잖아 라며 뼈 빠지게 일하고 온 저한테 밥이나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저는 이렇게 무능하고 이기적인 놈이랑 여태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순간적으로 폭발했어요. 너무 화가 나서 남편한테 야, 너를 여태 믿고 산 내가 바보다. 애 때문에 겨우 참았는데 이젠 도저히 못 참겠다. 네 엄마는 네가 알아서 모셔. 난 너 때문에 꼬인 내 인생 고치련다. 내가 너 없이 못 살 줄 알아? 애 하나만 보고 참은 그 세월도 아깝다 라고 쏘아댔어요. 그리고 대충 짐 싸들고 바로 애들 데리고 일단 그 집에서 나왔죠. 근데 당장 애들 데리고 갈 만한 데가 없는 거예요. 일단 어린이집에는 사정이 생겨서 며칠 못 나간다고 말은 했는데 당장 갈 데가 없어서 그것도 서러웠어요. 애들 둘 데리고 편하게 있을 만한 곳이 한 군데도 없다는 게 얼마나 서글프던지 몰라요. 친정에 내려가자니 거리도 멀었고 이제 와서 갑자기 찾아가기도 죄송스러웠어요. 제가 결혼 생활하면서 아무리 속 썩어도 차마 친정 부모님한테는 여태 아무 말씀 안 드렸거든요. 거리도 좀 멀어서 도착하면 밤중인데 그때 갑자기 애들하고 나타나면 두 분이 충격받으실 것 같아서 망설여졌죠. 그리고 친정에 가더라도
두 분 연세가 있어서 애 맡기고 일하러 다니는 것도 어려웠어요. 이래저래 계속 생각하고 망설이다 결국 떠오르는 사람이 사장님밖에 없어서 바로 전화를 드렸어요. 제가 전화 드리니까 바로 받으시더라고요. 저는 사장님한테 솔직하게 집에서 잠깐 쉬려고 갔는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애들 데리고 나왔거든요. 지금 피곤하고 삭신이 쑤셔서 힘든데 집에 가니 남편이랑 시어머니는 잠만 자고 집은 돼지우리처럼 지저분해서 그것만 봐도 숨이 막혔어요. 근데 남편이 이제는 시어머니가 앞으로 집에서 사실 거라며 모시고 살라고 강요하는 거예요. 여태 결혼 생활하면서 쌓인 것도 많은데 도저히 못 참겠어서 애들 데리고 집 나왔어요. 근데 애들 데리고 마땅히 갈 데가 없어서 망설이다가 연락드려요. 염치 없는 건 알지만 며칠이라도 애들이랑 같이 펜션에서 생활해도 될까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 사장님은 일단 바로 오라고 하셨어요. 딸내미들 손잡고 다시 가게에 들어가니 사장님이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어요. 그리고 펜션 빈방에 집 놔두고 애들 재우라고 하시더라고요. 영문도 모르고 제 손을 잡고 따라오느라 피곤했는지 애들이 눕자마자 새근새근 잠들었어요. 저는 사장님하고 조용히 얘기를 시작했는데 그간 쌓인 게 많아서 그런지 눈물부터 나더라고요. 사장님은 처음 절 봤을 때처럼 따뜻하게 위로해 주셨어요. 저보고 원래 여자가 돈 벌기 시작하면 남자들이 집 편한 집만 골라서 하더라. 요즘에는 시애미도 억지로 모시고 살라는 사람이 있을 줄 몰랐네. 나도 열심히 돈 벌었더니 남편이며 시댁 식구들이며 얼마나 못되게 굴던지 죽겠다고 벌어놓고 다들 이혼하는 이유가 있더라고. 나도 사업 성공하고 나서 결국 이혼했잖아. 3년 정도 됐나? 차라리 홀가분하게 혼자 사는 게 낫더라고. 안 그래도 태희 엄마 일 잘해서 내가 그냥 알바생 말고 정직원으로 채용하고 싶었는데 혹시 갈 곳 없으면 여기서 아예 살면서 애들 잘 키워봐. 나랑 같이 일하자. 자기 같은 직원 있으면 얼마나 믿음직하고 좋은데. 여기서 애들 어린이집 보내고 일 열심히 해서 대학까지 시켜봐. 열심히 하니까 뭘 해도 잘할 거야. 라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들으니 얼마나 힘이 나던지 몰라요. 저는 사장님한테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줄 몰랐는데요. 그냥 독립적으로 당차게 일하고 사는 분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열심히 사는 분도 시댁에서 그런 취급을 당했다는 걸 들으니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이 많은 건지 어이가 없을 정도였죠. 어쨌든 저는 사장님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완전히 정직원으로 일하며 여기서 정착하기로 결심했어요. 애들하고 새 식구 펜션 관리 인용방에서 지내면 된다 하셔서 여기서 제대로 살아보기로 했죠. 다만 그때까지도 이혼하는 게 조금은 망설여졌어요. 지금 와서 보면 고민거리도 아니었고 하루라도 빨리, 1시간이라도 더 빨리 이혼했어야 했죠. 그래도 애가 둘이나 되고 같이 산 세월이 기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됐어요. 한부모 가정이 애들한테 어떤 영향을 줄지도 의문이었고 애들한테 뭘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일단은 따로 살면서 생각을 해봐야겠다 싶었는데 남편이 다음날부터 계속 전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가게에서 아무 생각 없이 받았다가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해서 놀라 끊었죠. 그 뒤로부터 계속 전화로 자기를 무시하네. 어디 애 데리고 도망을 가냐. 빨리 안 오냐. 너 찾으면 내가 가만히 둘 것 같냐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성질을 부리는 거예요.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그러길래 그냥 무시해버렸어요. 어차피 제가 일하는 가게가 어딘지도 모르고 찾아와봤자 저도 얌전하게 받아줄 위인은 아니라서 얼른 이혼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친정에 찾아갈까봐 걱정도 됐지만 이혼해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았어요. 이혼하려고 마음먹었을 때 바로 변호사 소개를 받았는데요. 소장 접수하니까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날리더라고요. 전화 오길래 몇 번 안 받다가 그냥 정면 돌파하자는 생각으로 한번 받았거든요. 그러니 시어머니가 대뜸 저보고 너 어디서 이혼을 꺼들먹거려? 이혼할 거라고. 우리 아들 흔드니 기분이 좋든. 그리고 내가 에어컨 수리 다 하면 간다고 했지. 너는 어떻게 된 며느리가 시애미가 좀 신세진다고 애들 데리고 도망을 가? 며느리면 시애미 모시는 게 당연한 도리 아니냐? 여태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자꾸 아범한테 돈 타령만 하고 형제끼리 우애 좋게 사업하는 것도 네가 다 망친 거 아니야? 응? 아범 아낄 네가 막았으면 네가 돈 벌어오는 건 당연한 일이지. 그걸 가지고 무슨 생색을 내? 그리고 돈 몇 푼 벌어온다고 할 도리도 안 하고 애도 방치하는 네가 엄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냐? 애도 둘인데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당장 집에 들어오지 못해? 내가 에어컨 없이 더운 여름에 푹푹 찌든 말든 더러워서 너 오면 같이 안 살 거다. 며느리한테 도움 좀 받으려고 했던 내가 잘못이지? 넌 도대체 친정에서 뭘 배운 거냐? 너 같은 걸 며느리라고 두드난 내가 잘못이다 라며 폭언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나 어이가 없었지만 이 집안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안 그래도 이혼 소송 때문에 증거 열심히 모으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폭언을 하시는 덕분에 증거가 늘어났다고 좋아했죠. 어쨌든 저는 변호사 도움을 받아서 이혼 소송 준비를 철저히 했어요. 어차피 마음먹은 거 제대로 준비해서 탈탈 털어야겠다는 마음뿐이었어요. 그래서 변호사랑 같이 증거 열심히 찾아서 제가 여태 당한 걸 다 밝혔어요. 여태 남편이 집 방치하고 애들도 안 돌봤으면서 저한테 타주로 가서 일하라고 시킨 것까지 낱낱이 밝혔죠. 시어머니도 당신네 아들이 무능해서 제가 힘들게 일하러 다닌 거였는데 저한테 그런 막말을 퍼붓는 건 정말 경우에 안 맞잖아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저한테 한 것까지 법원에 다 밝혔고 소송을 공격적으로 진행했어요. 저는 솔직히 양육권만 가져오면 됐거든요. 일하느라 애들 못 본 그 짧은 기간도 서러운데 애들 마음대로 못 본다고 생각하니 그건 절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양육권만큼은 제가 가져오려고 눈에 불을 켜고 덤볐어요. 근데 오히려 양육권 문제는 쉽게 끝났네요. 남편은 애들한테 정이 없던 건지 그렇게까지 양육권 때문에 노력하진 않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정이 더 떨어지는 거 있죠. 어쨌든 저는 변호사랑 열심히 대응해서 양육권, 친권 다 가져왔고요. 그리고 인간 같지도 않은 두 모자한테 위자료도 3천만 원씩 뜯어냈죠. 재산은 나눌 것도 없어서 그냥 집 처분하고 나눠 가지게 됐네요. 솔직히 제가 결혼 전에 모은 걸로 생활비 거의 다 충당하고 소소하게 알바해서 생계 꾸려갔는데 남편한테 돈도 없고 이렇다 할 재산도 없어서 더 받아내지 못한 게 한이에요. 남편이나 시댁이나 저한테는 짐이고 족쇄였던 것 같아요. 솔직히 이혼 소송하면서 힘들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그래도 옆에서 사장님이 항상 응원해주고 좋은 말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렇게 흘러가자 남편도 마지막이란 생각이 들었는지 당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이혼하고 돈도 다 갖고 가고 애들도 못 보게 하고 그간 같이 산 정이 있는데 어쩜 그렇게 냉정할 수가 있어? 당신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 정말 해도 너무하네. 나도 애들 보고 싶은데 사진이라도 보내주면 안 돼? 그리고 애가 둘인데 이렇게 이혼해서 살면 그게 애들한테 좋겠어? 이건 아닌 것 같아. 다시 합치자. 다시 합쳐서 애들하고 잘 살아보자 라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남편이며 시어머니며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황이라 합칠 마음 없다고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결혼한 뒤에 연락이 잘 닿지 않던 형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형님은 장녀로 살면서 자별도 많이 당했고 고생스럽게 살아서
시댁 식구들이랑 연락을 거의 끊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전화가 오는 것 자체가 의아하더라고요. 형님이 저한테 올케 너무 뜬금없이 전화해서 미안해요. 근데 우리 엄마가 전화로 막내랑 사니까 힘들다고 하던데 무슨 일인가 싶어서 물어보려고 전화했거든요. 갑자기 전화하더니 이 나이에 아들하고 사니까 너무 힘들다. 아들 수발 드니까 너무 힘들다며 가끔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올케는 어디 갔냐고 물어보려다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일부러 먼저 연락해봤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시어머니랑 남편이 같이 살고 있는데 남편은 아무것도 안 하고 밥만 먹고 누워 자는 게 뻔하더라고요. 남편도 저한테 시어머니한테 식사 차려라, 맛있는 거 해드려라 말로만 효도하지 막상 자기가 시어머니랑 같이 사니까 효자 노릇은 하기 싫었나 봐요. 밥 해달라, 청소해달라, 빨래해달라 아주 상전 노릇을 했겠죠. 형님은 시어머니한테 본인도 일하느라 바쁘고 애 돌보느라 시간 없어서 도와드리기 어렵다고 적당히 둘러대고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하긴 그동안 차별당한 게 얼만데 이제 와서 딸이라고 만만하게 부탁하는 게 당연히 싫었겠죠. 어쨌든 오랜만에 형님이랑 전화가 돼서 저도 그간 있었던 일을 얘기하고 이혼했다고 말했거든요. 그러니 형님이 지금이라도 잘 선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형님한테 소식을 전해 들으니 남편이랑 시어머니는 아직도 에어컨 없는 집에서 산다고 해요. 저랑 남편이 같이 살던 집은 팔았으니 자연스럽게 시어머니 집에 들어가게 됐나 봐요. 한여름에 에어컨 없이 살기도 힘든데 수리해서 안 되면 그냥 새 거 사야 되잖아요. 근데 그 돈이 아까웠던 건지 돈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직도 에어컨 하나 수리 못하고 산다고 해요. 땀 뻘뻘 흘리면서 올여름 잘 나길 기도해봐야죠. 그런 궁상맞은 인간들을 참고 살았다니 실수가 터져나올 지경이에요. 이번 여름은 전보다 더 덥다던데 저는 지금 애들이랑 에어컨 빵빵한 데서 매일 시원하게 생활하고 있거든요. 그 두 사람은 더위에 타 죽든 쪄 죽든